안녕하세요. 부산 속 일본 찾기 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외관과 외성에 대하여 아시나요? 언뜻 보기에는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외성은 간단히 말해 일본이 조선에 지은 성을 의미하고, 외관은 일본인이 조선에서 통상하고 생활했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부산에 이러한 외성과 외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에 남아있던 외성과 외관의 흔적을 따라가보고 그 가치와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 이제 외성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 주변에 혹시 뭐 이제 그뭐 외관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런 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가 아니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외관은 잘 이제 그래서 외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외, 즉 일본군이 주체가 돼서 임진왜란 때, 정유진한 때 쌓은 일본식 축성, 그 유적이 바로 외성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거지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호흡을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이라든지 조명연합군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나중에 필요할 때는 후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넘어올 때 배를 타고 넘어왔으니까 도망갈 때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기 좋은 항구라든지 강가라든지 또는 바다나 강가에서 가까운 곳에 독립된 야산이라든지, 독립된 야산은 뭐냐면 위에서 바라볼 수 없고 그 산만 홀로 있으니까 방어하기 좋고 관망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 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남해안이나 해안일 때 나름대로 그 경치가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나 공동묘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나마 보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선조가 망명해서 북도 성제를 전부 다 외성식으로 해서 고쳐 쌓아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고쳐 쌓는 그런 성들은 외성처럼 만든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경되는 경성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성의 죽주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한산성, 수원의 화성도 밑에가 경사진 그런 성들을 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우리나라 축성시에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외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저기 쌓는 것 때문에 이건 뭐 없애야 된다라든지, 뭐 다시는 보기 싫다, 다 허물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 부산진성이라는 서생포진성처럼 외성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그 외성의 장점을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성에 채택을 해서 저기 기어오르기 쉽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관측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인 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반 민중들은 성 쌓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 통치자들이 그런 제도를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외성에 대한 인식은
전술적으로 좀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일본 축성사를 연구하고 이번에 그 석축 발전사를 보려고 그러면 외성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외성이라는 건축물이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여름이 나가는지 겨울에 이렇게 풀이 없을 때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배낭여행 와서 다 나름대로 실측하거나 사진 찍고 가요. 그런 데 있어서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표준화학적인 의미, 성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외성이라는 건축물에 의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인재가 끝나고 나서 외성의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수군이 이 외성을 이용해서 성곽으로 사용했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조 자체도 비변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성이 외성의 어떤 그런 장점을 취해서 성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축성 교도사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의 어떤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그 대표적인 유적이 될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전쟁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나온 성이 지금의 남한산성이나 수원화성에서 밑에가 경사져 가지고 뭔가 안정적으로 축조가 되면서 적을 조기에 발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그런 것에 어떤 그 원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은 이민족이 주체가 돼서 외성을 쌓았지만 그것을 활용하거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축성 교류사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 동아시아 사적인 관점에서도 보면은 한중인 전체가 어떤 그런 어우러진 전쟁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활용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유적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잘 정비해가지고 외성의 우리나라 성악의 어떤 다른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올 때는 자세한 걸 모르니까 그런 거 보여주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외성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컨텐츠화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 선조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들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당시에 조선군과의 어떤 전쟁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서 이런 유적들이 그냥 없애가지고 나중에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로서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교훈을 삼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훈을 삼으면서 결국 관광장을 활용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외성의 위치들이 대대적 경치가 좋은 그런 공원 입지에서 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공원으로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키워가거나 조성돼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외관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영역, 즉 다시 말하면 담장 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 건물을 포함한 일본인들의 어떤 타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외관이 실제 이 조선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문화를 수용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지 않은 이런 면에서는 나가사키의 대시마 상관과 비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랫동안 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관을 통해서 상호 문화가 교류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 있는 일본인들과 그 외관 주변에 있는 문인들이 만나서 시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고구마가 수입이 되는 것은 1763년에 조엄이 대마도에서 1763년 통신사로 갔을 때 대마도에서부터 그 고구마 묘종을 부산에 보내가지고서 부산 지방의 재배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통신사를 통해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외관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고구마가 수입됐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과학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어떤 생활의 어떤 기술 같은 이런 것들도 수입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어떤 그런 대지마에서 이 난학을 수입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외구의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외관이 설치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외관이 설치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이 존재하는 시대는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가 평화의 시대였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시대였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은 자연히 외관도 끝이 나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 어떤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평화의 상징이었고요. 또 그것이 부산 지역에 오랫동안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부산 지역의 지역민들의 어떤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일 관계사, 한일 교류사의 관점만이 아니고 부산 지역사에 있어서의 일상의 관점과도 아주 관련성이 깊은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급한 것은 외관 같은 것들을 복원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외관이 부산의 도심지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외관을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관의 어떤 그 복원과 관련되는 모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 대해서 좀 더 표지석이나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거기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안내판을 세운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외관이 일본인 마을이다, 굉장히 신기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 정말 동문원의 원숭이밖에 안 될 거야. 그죠? 그냥 일본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외관을 보기 시작한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역사로서. 근데 우리는 그게 한 발짝 더 나아가자고요. 부산에서 외관이 470년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부산에 장터하고도 메커니즘을 생성했고, 끊임없이 조선인들이 들어가서 상인도 하고 이런 어떤 문화도 접하고 사람을 접하고 언어도 배우고 하는 그러면서 박기종 같은 어떤 경계인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역사적 가치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갇히지 않은 사람들, 한반도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좀 더 부산이 조금 더 개방이 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도시가 되고, 그런 어떤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층위로서의 외관. 그래서 어떤 외관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그 외관 경계를 넘나들었던 조선인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오히려 지역에서 외관을 보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어쩌면 문화유산의 가치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일본하고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친일적인 이런 또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외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한 위에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대학을 넘어서 가지고 시민과 대학이 만난다든지 또는 언론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다 좀 더 이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외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무엇인가 한 것들을 갖다가 홍보하고 찾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문화를 접하고 보세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걸 받아들이는데 그럼 나쁜 것은 기량 관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마찰도 하고 때로는 살인 사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면서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공간을 더 확대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게 되면서 경계들도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 이제 현재적으로 그래서 미래유산으로 했을 때 이런 유구하다 그다음에 지역화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를 계속 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개방적인 외국인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늘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하지 않는 눈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이제 던져줘 보는 거죠.